한강 작가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을 떠났는데요. 노벨상 시상식 주간인 6일부터 12일에는 시상식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강연, 낭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 박물관에서 7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강 작가는 약 5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느꼈던 감정까지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한강의 입장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텐데 충격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밤 아마 모두들 그러셨을 텐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소설인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계엄 상황을 검토했는데 2024년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겨울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다 생중계돼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을 봤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는 모습도 봤고 총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모습도 봤습니다.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 잘 가라고 마치 아들에게 하듯이 소리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경찰분들, 젊은 군인분들 태도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엄령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한강의 답변입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특성 자체가 뭔가 강압적으로 그걸 눌러서 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 속성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계속 말해지는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언어의 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벨상 수상의 의미 및 노벨상 시상식 등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한강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생각을 해보니 이 상은 문학에게 주는 것이고 문학에게 주는 상을 제가 이번에 받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글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노벨상 시상식 및 부대 행사가 열리는 노벨 주간에 너무 많은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노벨 주간을 더 즐길 것입니다. 스톡홀름 방문 기간 동안 국립도서관, 스웨덴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르겐 아파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스톡홀름 방문 당시에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벨상 박물관에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집필할 당시 애용한 찻잔을 기증한 이유에 대한 한강의 답변입니다. 찻잔은 저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물이었습니다.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루틴,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게 좋아서, 단순하고 그런 것. 그냥 조용하게 한마디 건네는 느낌이 좋아서. 아주 조그만 찻잔입니다. 그때는 카페인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카페인을 다 끊었습니다. 당시 하루에 몇 번씩 집필을 위해 책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딱 그 잔만큼 홍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은 계속 저를 책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글쓰기에 대한 아주 친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기증한 것입니다.
올해 제가 작가로 활동한 지 꼭 31년 되는 겨울입니다. 사실 메모에 쓴 것처럼 루틴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아주 큰 거짓말이고, 대부분은 방황하고 무슨 소설을 쓸지 고민하고 소설이 잘 안 풀려서 덮어놓고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을 사용할 때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때에 저의 사물을 기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후 세계가 전쟁 중인데 노벨 문학상 수상을 마냥 축하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한강의 입장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크게 잔치를 하겠다고 해서 만류를 했던 것인데 축하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지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축하 자체를 안 한다고 알려져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배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강의 답변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참 잘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최소한 1년에 서너 권을 학교에서 읽고 그걸 토론하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근육 같은 것을 기를 수 있고 문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문학은 장르별로 독법이 다릅니다. 에세이, 소설, 시, 희곡 등의 독법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방법들을 음미하며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입시 때문에 멈추지 않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한다면 훨씬 독법이 풍요로워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독자가 작가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작가는 독자라고 열렬한 독자라고 하지 않나요? 깊게 읽고 흥미롭게 읽고 읽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강의 고향 광주에 대한 생각입니다. 1970년 11월 광주에서 태어나 1980년 1월 서울로 올라왔으니 9년 2개월 정도를 광주에서 살고 나머지 40여 년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고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다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이름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